사설 업체보다 30% 이상 비싼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가 단계별로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식인 거죠. 오늘은 애엄마가 먹다 남긴 곱창을 데워서 4시 반에 점심 겸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다시 에어컨 세척 광고 같은 것들이 뜨더라고요. 그 에어컨 세척 일이나 뭐 서비스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작년 3월 11일 날 모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에어컨 세척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 2주 동안 받아서 정식 교육 일주일 더 합쳐가지고 3주 정도 교육을 받고 4월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약간 그때는 되게 신중하게 나름대로 알아봤었거든요. 같은 회사 면접을 3번을 봤었고, 그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에 가서도 에어컨 세척 시장이라든가 일을 해서 얼마나 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수익 전망 같은 것들, 뭐 예상치 같은 것들을 들었었는데, 사실 나름대로 알아봤다고는 하지만 에어컨 세척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사업을 하면서 교육생을 모집하는 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의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 교차 검증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차피 교육생을 모집해야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만 가서 물어봤었던 거죠. 다른데 한 군데 그 에어컨 세척 일에 관심 있으시면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다들 아실 수 있는 건데, 네이버에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된 현직 에어컨 세척 기사님과 전화로 좀 궁금한 거 여쭙고 했었는데, 그때가 아마 가장 현실적인 답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뭐 교육기관이나 제가 교육을 받았었던 그 협력업체와의 그 대화에서는 장점 위주로 얘기해 주죠. 3월부터 8월, 9월까지 시즌일 때 바짝 벌어서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그런 어떤 장밋빛 전망을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현지에 계신 기사분만 이건 창업이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좀 주의 아닌 주의,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해주셨었죠. 근데 사람이 뭔가에 확 빠지면 뭔가 좀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자기의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회사를 나오기 전 에어컨 세척기를 알아볼 때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제 상황이나 여건들을 파악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3번씩이나 찾아가서 대표들과 면접을 봤던 곳인데 막상 회사를 나오고 몸을 담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그 알선의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절박하게, 그리고 시즌이 있는 일이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대기업 관련 협력 업체니까 여러 프로세스들이 제가 모르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딜레이나 뭐 불가피한 지연이 있었을 거라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솔직하게 이래서 이렇다, 이래서 좀 늦어진다 하는 그런 설명들이 있었으면 제가 좀 조급하지만 그래도 참아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설명이 없이 며칠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연락이 없다가 한 2, 3일 지나고 또 며칠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미뤄지니까 신뢰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신뢰가 깨질 사람들을 믿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참 어리석었죠. 그러면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어컨 세척 서비스 비용이 대기업 인증업체에서 하는 거랑 개인 사설업체가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한 30% 이상 더 비쌀 겁니다. 사실 세척을 담당하는 분들은 어차피 용역이긴 하거든요. 그 대기업 본사 직원이 아니라 협력업체를 둔 직원들이고, 사실 직원도 아니죠. 프리랜서 개념으로 다 개인 사업자니까. 사설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나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그 세척 기사님의 실력이거든요. 대기업 브랜드만 믿고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워낙 업체들이 다양하고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사람이 뭔가를 선택할 때는 뭐 세세한 게 많은 걸 따지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편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서비스의 질이 담보됐다고 여겨지는 대기업 쪽이 더 많이 선호되죠. 근데 막상 서비스를 받을 때 와서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사설업체 쪽이 자기 개인적인 경험 자산이 많으세요.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있어요. 워낙 진입 장벽이 낮고 유망 사업이라고 해서 홍보들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2년 3년을 버티고 실력이 쌓이는 그런 사설업체 사장이 되기까지는 견뎌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견뎌내고 막 4, 5년 차 넘어가는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대기업 브랜드만 믿고 불러서 서비스 받는 기사님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커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낮고 서비스나 세척의 상태, 질, 그 정도가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건데, 왜냐면 협력업체에서 교육시켜가지고 보내는 세척기사님들은 오래 안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 이렇게 협력업체에서도 좀 중간 간부급 해가지고 오래 하시는 분들 있을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 교육시켜가지고 현장에 뿌리는 그런 세척기사님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일은 꾸준히 들어오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어떤 이제 시작하는 세척기사님들에게는 굉장한 메리트인 거죠. 왜냐면 마케팅 싸움이거든요. 여기서도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요. 원래부터 더럽고 문제 있는 에어컨은 없으니까 원래 있던 상태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뭐 그 이상 더 나아지거나 좋아질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브랜드의 세척기사님의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크게 다르진 않다. 외려 사설업체 사장들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런데 가격은 브랜드 파워 그것 때문에 가격이 30% 이상 더 비싼 거예요. 사실 에어컨 세척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라서 하면 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들 단기적으로 교육시켜서 자기네 협력업체 기사도 써가지고는 돈을 버는데, 사설업체보다 30% 이상 비싼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가 단계별로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식인 거죠. 대기업이 좀 나은 게 뭐냐면 세척 이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AS가 잘 된다는 거는, 직접 AS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그거는 확실한 장점이에요. 그거 외에 세척의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중간에 하려다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진짜일까 싶어가지고 그때 같이 교육받았던 기사님들 몇몇 분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솔직히 얼마나 벌었냐, 그분들 말한 것만큼 버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살짝 돌려서 물어봤었거든요. 월에 한 500 정도? 월에 500 정도를 그 알선수를 떼고 가져가는데, 거기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면 거기서 또 완전 500은 아니게 되겠죠. 근데 그 정도 선에서의 수입이, 중요한 건 12개월, 1년 내내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 5, 6, 7, 8, 9 길게 잡아서 6개월이라고 했을 때 6개월 동안 월 500이면 500 곱하기 6, 6, 5, 30, 3천만 원인 거죠. 이게 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 그러니까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익이, 충분한 수익이 뒷받침된다고 가정했을 때 3천만 원 수입으로 1년 생활 가능하신가요? 저희는 아니라서. 그 기사님이 이렇게 솔직히 수입 얘기해주고 얘기를 해줘서 1년 생활할 만큼을 못 볼 테니까 거기서 시간을 더 낭비하느니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내가 하던 일을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회의와 고민을 했던 게 아주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새로 시작하는 업종이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1년 정도는 경험자산을 축적한다고 생각하고 해도 사실 그쪽 업에 정말 뜻이 있으면 가능하고 틀리지 않은 거. 중요한 건 경험자산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업에 종사하면서 나를 키워갈 수 있는 것,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 해보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쌓는 그런 경험자산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경험자산이라는 것도 공짜가 아니라는 게 또 제 발목을 잡게 됩니다. 남의 집 가전, 그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에어컨이. 왜
분해하고 조립하는데 사실 힘이 가해지거든요.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은 물론 문제 없기도 하지만 에어컨 자체가 워낙 낡으면 그냥 손만 대도 바스라지는 그런 플라스틱도가 있어요. 저도 한번 봤는데 플라스틱 걸쇠가 웨하스 가치럼 똑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남의 그 가전기기를 잘못 손 댔을 때 물어줘야 되는, 변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청소를 잘못하다가 해서 분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손이 있을 수도 있고, 워낙 낡아서 그런 건데 그거 뭐 손대기 전에는 망가진 게 아니었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물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된 에어컨이라고 해서 수리비가 싸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에어컨을 만들던 제조사가 뭐 파산을 하거나 이래서 더 이상 부품 공급이 안 된다거나, 대기업 브랜드가 자기네 관련 협력업체 아니면 부품을 안 판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게 남의 물건 잘못 건드렸다가 물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좀 겁이 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으면 좀 더 신중하게 이쪽 업에 발을 디뎠을 거고 더 신중했을 텐데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